한국인의 인사는 언제나 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밥 먹었어라는 인사는 서양식으로 치자면 잘 지냈어 정도지만 한국인에게 이 인사는 곧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표현입니다. 혹시라도 못 먹었다고 하면 그럼 얼른 뭐라도 먹자며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이어지죠. 한국인은 오랜 시간 밥심으로 살아왔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음식은 한국인에게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밥 한 끼가 때로는 정을, 때로는 문화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죠. 외국인이 한국 식당에서 메뉴 하나를 시키면 깜짝 놀랍니다. 주문한 요리와 함께 작고 예쁜 접시들에 음식이 줄줄이 따라오기 때문인데요. 김치, 나물, 조림, 볶음, 젓갈, 무침 등 그 종류와 개수도 천차만별입니다. 이 공짜 반찬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많이 주면 식당에 남는 게 있을까라며 의아해하지만 한국 식당에서는 당연한 서비스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반찬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히 민주적인 밥상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사람들에게 열어두는 특징이 있죠. 서양에서는 스파게티처럼 메인 요리 하나로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고 일본 역시 같은 분류의 요리 몇 개만 딱 정해 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끼 식사에 찌개, 국을 비롯 여러 종류의 반찬을 한 번에 차리고 각자 입맛과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먹는 방식을 택해왔죠. 이렇게 다양한 반찬들이 있어야 쌀밥처럼 담백한 주식이 절묘하게 맛이 살아나고 질리지 않는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짜고 매운 반찬으로 입맛을 돋우고 궁극적으로는 밥을 잘 먹기 위해 곁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1980년대 정부 차원에서 반찬 수를 줄여 음식 낭비를 막자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사람들은 반찬을 아끼는 식당을 꺼리고 식당 주인들은 인심이 야박해 보인다며 반찬을 줄일 수 없었으니까요. 반찬 수가 줄어들면 뭔가 삭막해 보이고 손님 대접에 소홀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밥상은 누군가에게 음식 한두 가지 선택만을 강요하지 않고 다채로운 반찬을 준비해 취향을 존중해 줍니다. 누구든 마음이 가는 대로 골라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 푸짐한 한국인 밥상에는 서양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먹는 식재료들이 즐비합니다. 자칫 독성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한국인들이 꼭 챙겨 먹는 이 식재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외국인에게는 다소 낯설거나 심지어 도대체 왜 먹는 거지 싶을 만큼 독특한 식재료, 바로 봄나물입니다. 한국에서는 봄이 시작될 무렵 산과 들에서 나는 여러 식물을 가져와 나물로 조리해 먹습니다. 어떤 것은 삶아서, 어떤 것은 데쳐서, 어떤 것은 그대로 무쳐서 맛있게 먹죠. 지난해 수확한 곡식이 떨어지고 새보리가 여물기 전까지의 이른 봄철, 보릿고개에는 먹을거리가 귀했습니다. 그때 산과 들에서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초록잎들을 찾아내는 것이 생존의 열쇠였죠. 그렇게 사람들은 나물을 채집하고 연구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훨씬 좋아졌음에도 한국 어르신들은 지금도 4월이 되면 두릅이며 고사리며 원추리며 옥순이며 어린 싹을 채집하러 나들이를 갑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자면 이 나물들 상당수는 독초들입니다. 해외에서는 가축도 안 먹고 피하는 식물을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먹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조금만 잘 처리하면 식재료가 된다는 도전 정신의 산물이죠. 대표적으로 고사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지 말라는 권고가 나올 만큼 독성 문제가 심각하죠. 이 고사리에 들어있는 프타킬로사이드 성분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소나 말 같은 초식 동물들이 생으로 섭취했다가는 중독되거나 암 발생률이 올라간 사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말렸다가 물에 불리면 독이 빠진다면서 기어코 고사리를 식탁 위에 올립니다. 이를테면 비빔밥 재료나 육개장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식재료로 사용하죠. 실제로 고사리를 10분 이상 푹 끓인 뒤 1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면 독성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고사리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과 구수한 풍미가 살아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물이 되죠. 고사리 외에 두릅 역시 줄기에 독성분이 있어 생으로 먹으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그 쌉쌀하고 향긋한 맛만 남고 위험한 독성은 거의 제거된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살짝 데친 두릅을 초장에 찍어 먹는 장면은 한국 봄 식탁의 대표적 풍경입니다. 원추리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원추리는 사실 봄나물 중에서 중독 환자 수가 가장 많은 편인데요. 콜리친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설사, 구토, 복통은 물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성분이 적은 어린 새순을 골라 데쳐내고 물에 우려낸 뒤 나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한국 조리법의 핵심은 어떻게든 독을 빼고 맛과 영양을 취한다는 겁니다.
독초를 식탁에 올리기까지 분명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건 끓이면 먹을 수 있네라며 바로 발견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분명 누군가는 잘못된 조리로 중독돼 고생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정도로 끓여야 독이 빠진다, 이 부분은 버려야 한다와 같은 노하우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 것이죠. 이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고사리나 두릅, 곤드레 같은 나물은 이제 빠질 수 없는 반찬 재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기어코 독초까지 먹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은 궁핍한 시절이 많았습니다. 보릿고개며 전쟁, 흉년 같은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자는 절박함이 도전 정신을 이끌어낸 것이죠. 이를 거듭하면서 독이 있는 식물들도 끓이면 먹을 수 있다, 말렸다가 우려내면 안전하다와 같은 지식을 체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음식관에는 쓴맛이 몸에 좋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한약재를 보면 대부분이 쓰거나 매운 경우가 많죠. 봄철 나물들은 대체로 쌉쌀한 맛이 강하고 살짝 씁쓸합니다. 서양인들이 첫 맛에 이게 무슨 맛이냐며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이것이 봄의 맛이자 보약처럼 느껴집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몸에 좋으니까 먹어봐라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입맛을 길들여온 것이죠. 그 쓴맛에 단련되어 나중에는 오히려 봄나물은 쌉쌀해야 제맛이야 라는 경지에 오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독초를 굳이 먹으려는 민족적 습성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해내는 도전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재해가 잦았던 한반도에서 사람들은 나물을 단순한 곁들이 음식이 아니라 배고픔을 이겨내는 구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황의 지혜가 쌓이고 쌓여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탄생했죠. 어쩌면 지금 한국 식탁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반찬들은 단순히 풍족함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과 극복 그리고 나눔의 역사를 담은 결과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화천에 가면 20년째 산 6만 평에 한국 토종 산나물만 키우는 무모한 도전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뵙고 왔습니다. 날아다니는 산딸기 사는 포천 백운 계곡을 굽이굽이 돌아내려오면 가까스로 강원도 화천에 닿습니다. 삼천호 축제로 잘 알려진 화천이지만 화천군 산해면에는 종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전국적인, 아니 세계적인 명소 산방환담이 있습니다. 산방환담의 주인장은 20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 같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온전히 자연에 의존해 산나물을 키우는 조순정 대표인데요. 친한 기업 대표님께서 이분의 업적이 꼭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인터뷰를 제안해 오셔서 얼마 전 강원도 화천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반가운 손님이 오셨다며 차려주신 백숙 한 마리, 산에서 직접 뜯은 산나물 샐러드와 작년에 묻어든 항아리 김치, 직접 담근 고추장에 순수 개발한 간장 소스를 만들어주신 명이나물 절임, 달래간장, 그리고 곤드레밥으로 한상 거하게 차려주셨는데 제가 이제껏 먹어본 식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충북 괴산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살았고 지금도 종종 시골 음식을 먹으러 가지만 조 대표가 차려준 산나물은 확실히 그 원물의 맛이 살아있습니다. 한상 든든하게 먹고 드디어 산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 오른 산길은 여느 등산로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고개를 숙여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스스로 자란 야생화는 차치하더라도 등산로 옆, 계곡 주변, 나무 그늘 아래 무엇인가 푸릇푸릇하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2시간 가까운 등산 동안 그녀는 산나물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먹어보라며 따졌는데 그 맛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질 정도로 쌉쌀하기도 하고 뱉어내고 싶은 아릿한 맛, 살짝 달큰한 맛, 상큼한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만 평 가까운 산을 가득 채운 명이나물, 곰치, 병풍치, 눈개승마, 작약, 전호, 잔대, 당귀, 원추리, 다래나무, 돌배나무 등등의 모든 토종 종자를 20년에 걸쳐 하나하나 직접 심었다는 점입니다. 종자를 사서 심으면 몸이야 편하겠지만 그녀는 토종 종자 지킴이를 자처해 매년 직접 씨앗을 받아 직접 발화시켜 남편의 도움으로 산 곳곳에 뿌리 내리도록 했죠. 그리고 산책 중 고라니가 뜯어먹거나 멧돼지가 파헤쳐 상처 입은 산나물들은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하시면서 하나하나 다시 또 땅에 묻어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는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DC 멘탈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산방환담 대표 조순정이에요. 산방환담은 숲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먹거리도 있고 대화도 있고 숲속 이야기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산림복합 경영이고 거기에서 숲을 지키면서
약간의 접속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고립되지 않는 숲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주의자 중 헬렌 리어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번화한 도시에서 살다 미국 버몬트주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 19년을 자연과 더불어 살며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을 냈는데,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던 이들의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 대표를 한국의 헬렌 리어링이라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2살 젊은 처녀가 서울에서 다니던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산골짜기로 들어와 평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고즈넉한 삶이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 산 7만 평을 사들인 후 산나물 등 토종 종자 70여 종을 자연 농법으로 키우고 있죠.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그녀는 그게 행복했습니다. 민초들이 먹어왔던 토종 먹거리 중에서 숲속에서 자랄 수 있는 것들로만, 인위적으로 제어하지 않아도 자랄 수 있는 식물들로 한 70여 가지가 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먹을 수 있는 식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병풍치, 전호, 참당귀, 어수리, 참죽 다양하게 있어요.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고 농약이나 인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아도 식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제가 숲을 택했는데, 미생물이 완벽하고 다양성 있는 식물들이 존재하니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서 자기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공간이 숲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제가 조 대표님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토질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양이 밭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무튀튀하고 스펀진처럼 폭신폭신할 뿐 아니라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드문드문 보였는데, 이 토질이 평범치 않다는 점은 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데요. 제 아버지는 중학생 때부터 약 50년간 송이버섯을 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다니며 송이버섯을 땄는데, 깊은 산을 다니면 이와 비슷한 토질을 만납니다. 일반 황토나 마사 그런 종류도 있지만 깊은 산 참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곳의 토질은 거무튀튀하고 폭신폭신하고 하얀 가루가 있죠. 왜냐하면 수백 수천 년 동안 참나무 잎이 떨어져 켜켜이 쌓이며 부식되고, 참나무가 쓰러지면 그 수피가 벗겨져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만든 땅이니까요. 그래서 일반 흙이 아니라 마치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유기물 덩어리가 되는데, 이런 땅이야말로 산나물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생존 환경이 됩니다. 적절한 미생물, 적당한 수분, 적합한 온도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니까요. 조 대표는 6만 평 산의 토지를 이렇게 만드느라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숲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나무를 해치거나 또는 토양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식물이 잘 살아남을 수 있고 제대로 클 수 있는 유기물이나 영양분을 넣기 위해서 참나무 껍질을 이용하거나 그런 거를 해서 미생물이 많이 올 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50% 그늘이 있고 70% 그늘이 있고 100% 그늘이 있는데, 숲가꾸기를 해서 비토강을 조절하는 거하고 미생물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유기물 공급해주고 그거를 맞추는 거가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참나무 같은 거는 표고버섯 종균을 넣어서 1년 동안 묵혀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방치하고, 자연스럽게 잎이 떨어져서 토양에서 다시 돌아가고 나무가 썩어서 미생물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 기간들이 우리나라 토양, 특히나 화천에서는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숲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숲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발을 맞춰야지, 내가 여기 막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돈을 벌어야지 이러면은 숲이 아닌 다른 공산품을 찍어내야 돼. 사실 그녀가 산으로 들어가 토종 산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은 자연이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인간이 정성 들여 관리하는 식물은 겉보기에 과실도 크고 쑥쑥 자라는 것 같지만, 이는 화학비료와 퇴비의 영향입니다. 적당히 주면 좋지만 인간은 욕심이 있어 적당량보다 훨씬 더 많이 주기 마련이죠. 사실 태초의 식물은 자연이 주는 수분, 햇빛, 영양분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성장 속도가 느릴 뿐이죠. 산삼이 수천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성장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인간이 뿌린 화학비료 중 식물이 흡수하고 남은 것들은 전부 땅으로 흡수되어 지하수로 흘러들고 강으로 흘러듭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너무 슬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자연 상태, 즉 태초의 방식으로 재배하는 무경운 농법입니다.
쉽게 말해 쟁기로 땅을 갈지 않고 비료도 하지 않고 농약도 하지 않고 제초 작업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렵고 느린 농법이지만 무농약, 친환경을 넘어 자연과 상생하겠다는 것이죠. 무경운 농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탄소를 땅에 가둔다는 점. 매년 2, 3월이면 모든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습니다만 이러한 농법은 토양에 저장된 탄소를 끄집어내 온실가스를 만듭니다. 넷플릭스 대지의 입맞춤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이를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죠. 반면 무경운 농법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른 작물을 심는데 이 농법은 반대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을 하니까요. 즉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식물이 땅속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는 밭을 갈지 않으면 절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작물을 키우고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미친 짓이라며 비난한 이 무경운 농법을 조 대표는 20년째 7만 평산에서 실천 중이죠.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천천히 어렵게 큰 명이나물과 평평한 밭에서 퇴비와 비료를 먹고 편하게 자란 명이나물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배나무나 다래나무 등이 처음 열매를 맺기까지 8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비료나 농약을 쓰면 열매가 빨리 열렸겠지만 스스로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렸죠. 10년쯤 지나서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해 지금은 농약과 비료 없이도 충분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오로지 토종 종자만 심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도 이유는 있는데요. 모으는데 10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 씨를 심으면 똑같이 나오는 형태로만 있는 거예요. 무후배추는 원래 심어서 씨를 받아 심으면 똑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F1이니까. 좋은 특징만 해서 만들어서 한번 쓰면 얘하고 얘 어느 하나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좋은 특징을 모아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게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이거를 따서 심으면 똑같이 나오는 것만 있으니까. 미나리를 심어도 그 미나리가 되고 다래를 심어도 그 다래가 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농장은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거를 누가 가져가서 개량은 가능해요. 나는 그 특징을 그 고유함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숲에서 이렇게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알려주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종자가 미약하나마 잘 보존되고 이게 우리 먹거리가 계속해서 밥상에 올라가고 이런 게 좋겠다는 거죠. 외국계 다 들어와서 배고프지 않게 먹으려면 필요하지만 그것도 소중하니까 인식하는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면 좋겠어. 여러분은 혹시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탑4 종묘회사가 전부 외국 기업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위 흥농종묘와 3위 중앙종묘는 1998년 멕시코의 세미니스로 넘어갔다가 몬사토를 거쳐 바이엘 소유가 됐고 2위 서울종묘는 스위스 노바티스에 4위 청원종묘는 일본의 사카타에 팔렸죠. 상위 4개 종묘업체가 전부 외국 기업에 매각되면서 우리나라는 육종기술과 인력은 물론 종자 주권까지 전부 상실했습니다. 다만 2012년 LG그룹의 파만농이 몬산토 종자 일부를 인수하며 흥농종묘와 중앙종묘의 종자를 소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삼복꿀수박, 불안배추 등 300여 품종에 불과 채소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등 많은 국내 토종 종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독일의 바이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청양고추도 한국에서 재배하려면 돈을 내고 종자를 구매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기업들이 종자 무기화를 선언해 종자를 팔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어야 할 판이고 종자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두세 배 값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종자 산업이 이렇게 중요하건만 한국인의 식탁을 탄탄하게 채워주는 산나물의 토종 종자를 지키는 일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대한 일은 정부가 나서서 미래 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일이지만 조 대표는 20년간 이 모든 일을 남편과 둘이 해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7만 평산을 토종 종자로 빼곡하게 채운 그녀의 요즘 고민은 건강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토종 종자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굳게 닫았던 삼방환담의 문을 활짝 열기로 해 4월 중순부터 단체로 방문하는 분들은 조 대표님과 함께 산을 돌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함께 산을 둘러보고 나무를 뜯어 음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인데 한 번 방문한 분들은 그 환상적인 기분을 잊지 못해 매년 다시 찾습니다.
완벽하게 가꾸어진 숲속에서 숨만 쉬어도 행복한데 땀 흘린 후 7만 평 숲이 차려낸 밥상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제가 방문했을 때 먹었던 백숙은 미리 예약하셔야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혹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위 명함으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숨만 쉬러 오셔도 됩니다. 잠시 언급했듯 현재 그녀의 고민은 건강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우리 토종종자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직접 키운 산나물들을 제 구독자분들께 저렴하게 나눠드리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산방환담에는 약 70여 종의 토종 종자들이 최선을 다해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나물은 4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채취되는데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지금 예약하시면 4월 21일부터 곰치, 명이나물, 두릅, 표고버섯 등등을 순차적으로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kg 모듬의 경우 병풍치, 명이나물, 참당귀, 곰치, 전어 기본 5가지에 잔대싹, 영화자, 오가피순 등은 그날그날 생산량에 따라 랜덤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직접 재배한 표고버섯, 오이, 다래, 돌배뿐 아니라 다래잼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가격은 사실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산나물보다 조금은 비쌀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산나물은 유전자 조작 없는 최고급 토종 종자, 즉 산방환담 그 자체이며 화학비료나 퇴비, 농약의 도움 없이 오로지 산의 힘으로만 키웠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부 유기농 인증을 해줬죠. 화학비료의 힘으로 키워진 산나물보다 비싸지만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몇천 원 아끼자고 우리 몸을 화학비료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할 겁니다. 20년 노력으로 키워낸 산나물도 즐기면서 한국 토종 종자가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게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행사에서는 특별히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토종종자 지킴이 조순정 대표님께 응원 댓글을 남겨주신 5명을 선정해 유기농 다래로 직접 만든 다래잼 1개와 다래청 1개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0년간 고생하신 조 대표님께 정성스러운 댓글 남겨주시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구독자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내일 저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